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LG, 삼성,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점유율은 4.5%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배터리 관련 주식은 언제 그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오랫동안 투자했던 감각과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전기차 판매 증가. 그런데 삼성, LG, SK 점유율은 왜 하락했나? 승부는 하반기부터다. 주식 살 건가 팔 건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사용량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캐틀부터 그다음에 BYD,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죠. 캐틀이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17기가와트 사용해서 42.4% 성장했다는 거고 글로벌 점유율이 38.1% 됐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6.3% 증가했고 SKO는 24.1% 증가했고 삼성 SDI는 오히려 11.2% 역성장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 그 숫자에 나타난 그 내용, 그리고 감춰진 어떤 속뜻, 그리고 앞으로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났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부터 4월 달까지 사용량을 좀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캐틀이 작년에 1월부터 4월까지 82.6이었는데 117.6으로 42.4% 성장을 했고요. 글로벌 점유율은 37.5에서 38.1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울러 BYD가 33.2기가와트에서 53.4기가와트까지 늘렸다는 것이고 성장률이 60.8%로 아주 굉장히 급성장했다는 것이고 점유율도 15.1에서 17.3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3사 점유율은 오히려 4.5 하락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LG부터 좀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7.기가와트에서 31.4기가와트로 이렇게 사용량은 늘었습니다. 성장성도 16.3 늘었고 그런데 점유율은 10.2로 내려앉았습니다. SK온도 13.4로 늘었고 점유율이 성장률이 24.까지 올라갔는데 4.9에서 4.3으로 떨어졌죠. 삼성 SDI는 11.6에서 10.3 기가와트로 이제 사용량이 줄었고 역성장에서 마이너스 11.2로 떨어졌고 글로벌 점유율도 이 4월까지 3.3% 점유율을 보였다 이겁니다. 일본의 파나소닉도 10.3에서 9.4로 떨어졌고 마이너스 8.7% 역성장했고 점유율이 4.7에서 3.3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중국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점유율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실제적인 점유율 하락은 크지 않은데 중국 시장에서 성장률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량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LG와 SK는 성장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우리나라 LG와 SK는 이제 유럽과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했던 것이고, 하지만 중국은 유럽과 중국 양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랐긴 올랐는데 중국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 따라서 이런 함수가 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 이제 배터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을 포함하게 되면 캐틀이 37.1이었고 BYD가 37.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점유율은 37.9, 17.2, LG 엔솔이 10.8, SK온이 4.4, 삼성 SDI가 3.3이었죠. 그죠? 중국을 이제 포함했을 때 중국을 제외하면 캐틀은 27, 그리고 LG 엔솔은 24.6, SK온은 10.8, 그리고 삼성 SDI는 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작년 전체 삼성 SDI는 3.3이었고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3.3이었습니다. 그죠? 이번에 나오는 삼성 SDI는 역시 3.3의 점유율을 보였기 때문에 뭐 작년과 올해 4월 달까지나 데이터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미, 유럽, 중국 배터리 출하량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상당히 중국 시장이 중국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가 고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이 4월달 상황만 보게 되면 3.1기가와트를 사용했고 50% 성장했고 마켓시어가 32%를 차지했습니다. SK온은 0.8 공급을 했고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9% 마켓시어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3기가와트를 4월달에 공급을 했고 12%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마켓시어는 13입니다. 파나소닉은 2.1을 공급을 했고 성장률은 12%, 그리고 21%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아무래도 테슬라 중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캐틀은 북미 시장에 0.9기가와트만 공급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8%. 이걸 보면 캐틀은 북미 시장에서는 성장이 감소했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2개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성장했고 SK온은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LG, 삼성은 왜 성장을 했고 SK는 왜 떨어졌는지 지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중국 자체를 볼까요? 중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캐틀이 22기가와트를 공급을 했고 BYD가 13.6기가와트를 공급을 했고 중국의 CALB가 2.8기가와트, 그리고 LG 엔솔이 중국의 0.7기가와트를 처음으로 공급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마켓시어가 중국에서 LG 엔솔이 1%, 그리고 캐틀이 43, BYD가 26, 켈브가 5, 뭐 나머지 기타 중국의 업체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4월달 기준에 이제 유럽을 볼게요. 유럽. 4월달 기준에 유럽을 보게 되면 LG 엔솔이 2.8, 마이너스 9% 성장을 했고요. SK온은 1.5기가와트를 해서 3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삼성 SDI는 1.1, 삼성 SDI가 북미에서는 선전을 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19% 4월 달에 하락을 했습니다. BYD는 1.1기가와트만 공급을 했는데 그동안 공급이 없다 보니까 427%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캐틀은 7.4기가와트를 공급을 했는데 58%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캐틀과 BYD는 이게 순수한 전기차냐, 캐틀과 BYD는 순수한 전기차냐 아니면 ESS 에너지 저감 장치가 포함된 거냐,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개가 다 확인이, 아마 ESS 수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기차 비중보다는 ESS 비중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각 그 사별로 배터리 사용량을 분석을 해보면, 삼성 SDI 주 고객은 BMW, 아우디, 리비안, 일본, 북미의 리비안, 특히 이제 BMW, 아우디 이렇게 비중이 큰데, BMW는 호황을 냈는데 아우디의 그 판매량이 줄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 같고, SK온이 이렇게 성장했던 배경은 특히 유럽에서 기아차 EV, 아이오닉 5, 6 이쪽이 판매량이 늘었던 게 주요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가 부진했던 게 좀 악재였고요. 기아 EV, 그 다음에 쉐보레, 이코넉스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LG 엔솔의 기본적인 실적을 좌우했습니다. 캐틀은 이제 메르세데스나 폭스바겐이나 BMW, 아무래도 이제 LFP 기반의 중저가 배터리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게 좀 판매량이 좀 있었고요. 역시 중국 내 판매가 늘었고 메르세데스와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는 게 기본적으로 캐틀에 아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LG 엔솔은 SK온은 성장은 했지만 점유율은 하락을 했고, 삼성 SDI는 유럽의 배터리 수요에 영향을 받았고,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은 북미와 유럽에서 ESS의 비중이 상당히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올해 1분기의 전기차 인도량은 중국은 46% 성장을 했고, 유럽은 22.8% 성장을 했고, 북미는 6.6, 아시아가 30.8, 중국 제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4월 달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 브랜드별로 보면 이 폭스바겐이 1등 했고, 기아가 6위 했고, 현대가 9위 했고, 테슬라는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우디와 BMW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이 내연차의 판매량은 줄었는데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는 점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BMW가 이제 1분기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차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유럽의 자동차사 폭스바겐, 아우디, BMW, 특히 폭스바겐과 BMW 판매가 많이 늘었고, 아우디는 이제 브랜드별로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특히 삼성 SDI는 아우디 비중이 높은데, 아우디 고급차 비중이 높은데 아우디 고급차에서 좀 약간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4월 달에, 아마 이 1월부터 4월까지의 삼성 SDI의 약간 판매가 주춤했던 그 요인으로 판매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미 이 4월 달에 전기차 판매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4월 달에가 북미에서 기본적으로 147.2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전체 차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간 자동차가 1727만 대의 시장이 존재한데, 여기에서 내연기관차가 115만 대, 그 다음에 전기차가 9만 8천 대, 1.14% 감소했고요. 하이브리드는 폭증해서 18만 9천 대, 5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이제 충전형 하이브리드는 3만 4천 대가 팔려서 28.3%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게 되면
친환경차 비중은 21.8%, 21.8%, 21만 8천 대가 팔렸고요. 여기에서 3.4%가 늘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도요타, 포드, GM, 스텔란티스 전부 다 자동차 판매가 늘었고, 그 다음에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북미, 특히 미국 중심에서도 트럼프 그 IRA 보조금이 이제 줄인다는 그런 과정 속에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보조금이 뭐 내년까지는 지급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계속 판매가 순조롭게 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전체 세계 시장에서 LFP 배터리 침투율은 50.2%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중심을 두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시장과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이 양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LFP 배터리가 52%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 4월달 기준에 2.8% 더 늘었다는 거.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LFP 배터리가 오히려 1.8%, 0.5 줄었어요. 중국에서도 안에서는 그렇게 약간 좀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는 0.5%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0.5% 성장을 해서 9.9% 정도의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의 배터리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했을 때 중국이 이제 43.5, 한국 3사가 43.5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하게 되면 18.4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했을 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43.5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LG 엔솔의 고객사, 삼성 SDI 고객사, SK온의 고객사, 파나소닉은 테슬라, CATL은 중국과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이렇게 이제 LFP 기반의 배터리를 공급을 좀 늘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23년과 24년 동안의 4년 동안의 배터리 출하 실적을 보게 되면 LG 엔솔은 이제 작년에 전기차에서 120, ESS에서 8, 삼성 SDI는 작년에 전기차에서 38, 그리고 그 ESS에서 10, 그리고 토탈 48, SK온은 작년에 31, 그래서 31 했고요. 캐틀이 ESS 시장에서 110, 74에서 110으로 올라왔고, BYD도 22에서 27로 ESS 시장으로 빠르게 지금 공략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 배터리 시장에서 특히 그 많은 그 충방전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ESS 시장에서 LFP 기반의 배터리가 상당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 LFP 기반의 배터리가 경쟁력이 높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쪽을 중국의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LFP 기반의 ESS 시장을 놓고 중국과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LFP 기반의 내년에 양산하는 시스템을 빠르게 지금 갖추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LFP 기반의 그 시장은
2030년도에 460억 달러까지 높아지는 걸로 이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49억 달러.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는 3배 더 큰 시장이 열린다. 이제 LFP 기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뼈저리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전기차 시장이 있고 ESS 시장이 있는데 이 중저가 시장에서 LFP의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빠르게 ES 시장을 지금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LG와 삼성 SDI가 북미 쪽에 LFP를 설치하고 삼성은 GM9에 LFP를 지금 내년부터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주식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데 살 것인가 팔 것인가? 그럼 외국인은 언제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그걸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배터리 분야는 굉장히 폭넓고 여러 각도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아마 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쭉 해왔는데 오늘은 1월부터 4월까지의 배터리 출하량, 사용량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부터는 배터리 주식 언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언제 살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 주식은 언제 오르나 이걸 보면 언제 오르냐. 먼저 이 부분은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시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올해 상반기가 가장 배터리 주식은 안 좋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이달까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6월달 결산을 내는 8월달에 결산이 나오죠. 그때까지 리포트는 아마 최악일 겁니다. 주가는 가장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본적인 이 배터리 기업의 저점의 확인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2분기 기업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이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확인해야 된다. 결국은 배터리 3사가 아마 증권사에 또 이제 아마 2분기 실적 데이터를 공개하고 3분기, 4분기 내년, 내후년의 데이터를 이제 실적을 공개할 겁니다. 그 실적이 2분기 리포트가 이 1분기 나왔던 리포트와 비슷하게 내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유효한가? 내년에 실적이 V자로 좋아지는가? 27년도에 삼성 SDI가 순이익 3조를 내는가? LG엔솔은 순이익 4조를 내는가?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지표가 확인되는 그 과정부터 저는 이제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특징은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온다. 이게 외국인은 절대 길목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외국인은 길목 투자를 하지 않고 막대한 수십조의 현금을 베팅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걸 확인하고 들어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과정에서는 그럼 누가 국내 기관 배터리 주식을 살 수 있나? 국내 자산운용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특히 이 국내 기관 투자에서 자산운용사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 SDI 이제 영업이익 전망을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4월달에 내놨는데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이 4,340억 적자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분기는 1,050억 적자 예상했습니다. 올해 3분기는 2,800억 흑자 예상했고 4분기는 4,800억 흑자.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쭉 나가서 2조 원의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런 데이터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7,000억 전후의 순이익 예상이 된다. 이 자체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은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순이익은 1조 1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작년에는 3,3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올해 말에는 1조 1천억대 순이익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3조 원대 그리고 27년도에는 5조 원대 순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증권이 낸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6월까지가 국내 배터리는 최악입니다. 최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국내 이제 이 삼성 SDI나 SK나 LG엔솔이 증권사에 이렇게 실적 리포트를 공개를 하게 되면 받아놓은 수주 물량과 그리고 작업되는 가동 물량과 내년과 내후년의 가동 물량을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리포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분기 리포트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럼 올해 실적은 삼성 SDI는 적자가 1,000억대 1,000억에서 2,000억 적자를 예상을 했어요. LG엔솔은 올해 아마 2분기에도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3,000억 전후에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올해 하반기 내년 전체 27년 흐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선행지수로 보게 되면 배터리 기업의 국내 3사의 외국인 투자자의 베팅 시기가 대충 점이 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3사의 기술적 분석, 최저점은 찍었나? 이걸 한번 볼게요. 최저점 찍었나?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게 삼성 SDI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일봉 차트인데 지금 최저점은 15만 7,700원이죠. 이때죠. 15만 7,700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만 2,400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유상증자 가격이 14만 원이었기 때문에 6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면 물량이 쏟아질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약간 그 투자할 때 가장 초보적인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14만 원대 하긴 했지만 물론 그 물량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온 물량을 받아내게 되면은 주가는 또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때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상장이 되면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V자 15만 7천 원이 최저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장대봉 세우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버팀목이 되면서 V자로 한번 나왔습니다. 결국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터닝 포인트만 되게 되면 20만 원은 금방 가는 거고 적어도 이걸 봐야 되죠. 30만 원에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얼마나 걸렸냐? 30만 원이 작년에 11월 달에 30만 원이었으니까 12, 약 한 7개월 걸렸습니다. 30만 원에서 15만 원대 빠진 것이 한 7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7개월 걸려서 역순으로 가게 되면 30만 원대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확인되는 그 과정만 리포트 확인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이 배터리 3사의 증권사의 리포트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 분석해 드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미 월봉으로 보도 추세를 찍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주봉과 일봉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 이 흐름이 V자로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최악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보인 겁니다. 외국인의 특징이 이제 실적 확인 매수를 한다는 거, 국내 자산 운용사가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LG 엔솔도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엔솔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26만 6천 원대 한번 찍고 지금 오늘 28만 8,500원에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이 건설, 증권 그러니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신금융주, 자산주, 밸류업주 이런 종목군들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지수가 이제 3천, 4천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가 선도하고 건설주가 올라가고 고배당주가 올라가고 PBR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 3사는 워낙 고가에다가 뚫어진 추락이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 흐름도 체크해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배터리 3사가 빠르게 이제 투자를 하고 실적의 최악을 찍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 흐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LG나 삼성이나 SK 같은 이런 큰 글로벌 베스트 하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이 사이클을 중시합니다. 사이클.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고 배터리가 사이클이 있고 또 건설 기계가 사이클이 있듯이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나 SK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이 세계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27년과 28년도 이 사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이 기본 수주와 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걸 좀 잘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반도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조선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건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듯이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우리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LG 엔솔까지 기술적 분석을 점검을 해봤고요. 저는 오늘은 그 1월부터 4월까지의 배터리 늘었는데 왜 국내 3사는 줄었는지 왜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